예, 오늘 정기국회 예산 통과하는 아마 그동안 언론에 가장 많이 부각된 날 중에 하나가 오늘 12월 2일입니다. 오늘 늦어도 밤 12시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그야말로 오늘 제일 바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날에 우리 전하진 의원께서 참 이런 좋은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오늘 참여하신 우리 젊은 후배들 눈망울을 보니까 아마 우리 오늘 이 토론회 끝나면 아마 여러분의 미래가 활짝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전하진 의원은 뭐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정말 젊은 세대들이 벤치마킹 해야 될 정말 훌륭한 그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전하진 의원 닮으면 이날에 꼭 필요한 인재, 나아가 세계가 필요한 인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그 지방대학 지금은 울산 대학교지만 옛날에 울산 공과대학을 전공이 화공입니다. 화공인데 오늘 그래도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스펙을 따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지금의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오직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너무 스펙에 그 강박관념에 젖어 있지 마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할 때 뭐 이러한 스펙도 초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정말 오늘 여러분이 그 답답하고 지금 뭐 사실 스펙 쌓기 위해서 부모 쫄라가지고 해외 유학도 가고 뭐 다 해보고 싶지만 또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위 3포 세대가 발생하는가 하면 별일이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는 방안은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고 앞으로 절대로 방황한다든가 미래를 포기한다든가 소위 3포 세대가 결코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토론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좀 귀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씨에 여의도 강바람이 많이 부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 이렇게 국회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동안 한 번도 제 날짜를 지키지 못했던 이 예산안을 오늘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중요한 의총이 열리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의원들이 와 계실 텐데 그런 특수한 사항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미래인재 육성 포럼이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노력을 해주신 전하진 의원 그리고 강은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오늘 강은 의원과 포럼 소속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펙 초월 채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량 중심 이력 도입 방안. 이름이 길어서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9년 3개월이라고 합니다. 평균 9년 3개월. 많은 청년들이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어학 연수도 가고
자격 시험 준비도 하고 또 휴학도 하고 그래서 우리 다닐 때는 4년이면 끝나던 이 학사가 5년이나 더 다니고 있다. 이 참 정말 참 큰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이 어렵게 스펙 쌓기 노력을 하는 것은 정말 눈물겨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영혼이라도 팔아가지고 취직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해서 이것이 책으로 만들어지고 정말 참 눈물겹습니다.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과도한 시간과 비용에 매달리고 있는 그 스펙 쌓기가 결코 취업을 또 보장해주지도 않습니다. 또 기업은 지원자들의 스펙 이전보다 이 스펙이 이전보다 훨씬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한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는 그런 또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직난과 구인난의 악순환과 채용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펙보다는 역량 중심의 채용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아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 공약에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서 스펙을 초월한 채용 시스템 정착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열정과 창의성 중심의 직무 평가 시스템 구축과 스펙을 초월하는 청년지원센터 설립을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개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의 토론 주체인 역량 중심 이력서 이거 역시 붕어빵과 같은 스펙 기반 채용 시스템을 탈피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량 중심 이력서를 인해 가지고 무분별한 스펙 쌓기에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채용 시장의 잡 미스매치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새 뭐 인기 있는 미생에 나오는 대사가 이 미생이 과장에게 장거래가 과장에게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이대로만 하면 정직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과장이 안 될 거다. 데이터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미생의 인기는 결국 취업난 때문에 오는 문제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떠나서 결국은 취업난 이것은 취업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경제 성장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경제 성장이 답입니다. 성장하려면은 성장 위주의 정책을 실현해야 되고 정책은 법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산업의 구조를 서비스 산업으로 일대 대전환을 갖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국회에 와 있는데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 청년 실업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만은 이것은 작은 일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잘 뽑느냐 이 문제인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책을 성장 위주 정책으로 바꿔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를 서비스 산업으로 바꿔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한 법이 뒷받침해줘야 되고 각종 규제를 갖다가 철폐하는 그러한 것 모든 것을 다 국회에서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이걸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발합니다. 그럼 당신 당대표로서 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텐데 국회의원들이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통과되면은 거기에 불이익을 받는 각종 이익 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해 가지고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을 많이 비판을 해서 여론을 많이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12월 초하루 우리 마지막 달력 한 장의 첫날이었는데 서설이 내려서 우리 그 젊은 분들은 물론이지만 조금 나이 든 분들도 상당히 그 첫눈에 반기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둘째 날은 굉장히 또 날이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좋은 세미나에 같이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미래 인재 육성 포럼, 뭐 줄여서 미인 포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하진 의원께서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요즘 뭐 전하진 의원은 뭐 새삼스럽게 소개 안 해도 요새 말하는 소위 창조의 시대를 열어가는 개척자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품어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아마 지금 국정의 이 정책에 녹여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앞으로의 우리 미래 인재를 위해서 우리 전하진 의원님께서 좋은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하진 의원이 우리 젊은 분들 위해서 더 많이 의정 활동해 달라고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많은 얘기지만 저는 요새 세상에 태어났으면 아마 질식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요즘 저 때는 지금 여기서 잠깐 보니까 그 역량 이력서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자기 소개서에 자기 뭐 프로필 여러 가지 이걸 했는데 저는 이 직장 생활 시작할 때 시험만 보고 합격을 해서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요새 같은 세상은 정말 힘들다. 저도 이제 자식들이 다 컸지만 요새 자식들 그 어디 가서 이렇게 취업들 친구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요새 젊은 사람들 참 세상 살기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역시 그 역량 이력서라는 것을 제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우리 그 한국 교육과 제가 예전에 느꼈을 그 외국 교육의 다른 점은 우리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 그 다음에 또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외국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일찍 부모도 그렇고 또 선생님도 그렇고 자기 자식이라든지 자기 학생의 재능을 빨리 발견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어렸을 때 그것을 계속 관찰을 통해서 그 아이의 역량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직결시켜 주는 교육,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의총이 있는데도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주신 것은 우리 앞으로의 미래 인재들,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이 어떻게 역량을 키워 나가고 또 자기가 그 교육법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느냐, 이 길을 같이 오늘 토론하는 자리에 우리 각별하게 신경을 갖고 쓰고 계시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오늘 같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토론해 주시면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오늘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좋은 토론 결과를 결집해서 정책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앞날에 활짝 어깨를 필 수 있는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우리 대한국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도 국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홍문정 의원님 축사 부탁드릴게요. 이게 축사가 길어지면 안 좋은데 안 시키면 제가 나와서 하려고 그랬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뭐 우리 전하진 의원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21세기형 우리 디지털 시대에 맞는 리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 없고 좋은 21세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런 뜻깊고 의미 있고 젊은 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회에서 선두주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언과 충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런 의원님이기에 더욱더 감사하고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은 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저같이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정우택 의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학교를 떨어진 걸로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 떨어진 것을 따지면 아마 수십 번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마 제 스스로 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 시대에 우리에게 좀 더 바른 길, 그리고 이렇게 역량 중심의 세상이 온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다면 좀 더 빠르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줍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축사를 하고 싶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하진 의원님은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국가가 되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좀 노후 생활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하진 의원님, 강은희 의원님, 그리고 또 축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앞날에 하시는 일이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꿈꾸었던 국회의원을 54년 만에 지난 7월 30일 날 등원했던 초차 국회의원 배덕광입니다. 우리 전하진 국회의원님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매력 있는 서울도시 해운대를 만들겠다고 43만 국민들에게 선을 했는데, 그때 IT만 접목시면 진짜 매력 있는 세계도시 해운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자문을 해줬습니다.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간 계기도 우리 전하진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스펙을 초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48년 전에 채말단 공무를 출발해서 해운대 구청장도 세분했고, 드디어 꿈에 그렸던 국회의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은 어느 날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방금 우리 미래창조 우리 이 위원장님 대신 홍문정 의원님께서 실패를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할아버지요, 또 정조 또 고조 할아버지가 되니까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모임을 마련해 주신 전하진 국회의원님과 축자하신 선배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 안녕하세요. 제가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을 지난 우리 새누리당 총선 공약을 직접 만든 당사자입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현옥 과장도 우리 노동부 제 후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채용, 취업 이런 분야는 제가 노동부에서 근무하면서 대학마다 다 가보고 여러분들하고 친근하게 사실 보낸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상담이 필요하면 이완영 이완용이 아닙니다. 이완영 국회의원으로 상담을 하시면 제가 스펙 초월뿐만 아니라 취업 어떻게 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충분히 제가 전하진 의원님하고 논의해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축사해준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전하진 의원님 오늘 토론 주최하셨는데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장이신 김영지 의원님 오셨네요. 박수. 네. 저기 김영지 의원님도 한 말씀 하세요. 네? 오늘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스펙초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모습을 달라진 방법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스펙 초월은 지금 계속 연구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방식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미 사회에서는 그런 스펙이 훌륭한 학생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빨리 제도적으로 이 평가 방법을 바꿔서 새로운 각도로 사람들을 인식하는 이런 것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정갑 의원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정호택 의원님 또 우리 이완영 의원님, 배덕강 의원님, 김영지 의원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마도 오늘 좋은 안들이 나오면 그 안을 잘 정리해서 법으로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법으로 또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은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한 시간이 돼서 좀 알찬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미나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조금 더 있다 올 걸 죄송합니다. 사실 이 스펙 초월한 채용에 대한 게 환경노동부 주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축사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전하진 의원하고는 서강대 우리 또 식구이기 때문에 제가 꼼짝 못해서 바쁜 와중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고용노동부를 압박을 해서 대한민국의 스펙을 이제 초월한 정말 전문가 시대로 갈 수 있는 청년들이 마음 놓고 취업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같이 보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금일 토론회는 스펙 초월 채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부 대학과 민간 기업에서 시행 중인 역량 중심 이력서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역량 중심의 채용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과 이를 직접 경험한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 소셜의 김희동 대표께서 역량 중심 이력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희동 대표님은 교육 전문 사회적 기업인 스마트 소셜의 대표이시며 현재 국회 미래인재 육성 포럼 자문위원이자 ITU 정권회의 포스트 자문위원, 동아대와 경성대의 외래 교수이십니다. 김희동 대표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앞서 설명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현재 부산에서 교육 전문 사회적 기업인 스마트 소셜을 운영하고 있는 김희동입니다. 오늘 저희 그 역량 중심 이력서와 관련돼서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한편으로 많은 부담감은 있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지금 시작을 하면서 굳이 제가 첫 시도에 부산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수년째 해오고 있는 세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미래인재 포럼의 전향이신 우리 전하진 의원님께서 국회 오시기 전부터 이제 어떤 미래 인재를 어떻게 변별을 하고 또 그들의 역량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라는 어떤 인재상에서 출발이 되었는데요. 이런 4가지 키워드로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 사실은 지역에서 부산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어떠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역의 청년들이 의외로 몰랐던 잠재 역량이 발현되는 것을 저희는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요. 자, 근데 하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성장하는 그 청년들의 그 잠재 역량을 기존의 이력서로는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역량 중심의 이력서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역량 이력서를 통한 어떤 그 방향성을 잡고 있는 부분은요, 바로 지금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 모순, 그러니까 저희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의 방향인데요. 그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 구직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자아 이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과스펙을 요즘 쌓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함이죠. 자신의 이상을
포장을 하다 보니 결국은 자신과는 다른 모습의 자아를 기업에다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에서 우리들은 많은 비용과 그리고 시간을 구직자들은 현재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기업에서는 다시 이러한 포장되어 있는 학생들의 구직자들의 모습을 다시 벗겨내기 위해서 다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입을 해서 다시 벗겨내는 이러한 고리가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과스펙에서 면접 사이에 있는 포장되고 벗겨내는 이러한 부분을 차라리 개인이 갖고 있는 자아의 모습을 온전히 표현을 하고 그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문화만 형성이 된다라면 이러한 사회적인 과소비와 과시간과 과스펙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문제 해결 방식은 바로 역량을 한번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역량을 지금 보면 KSA 방식으로 지금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리지와 스킬 애티튜드에 이런 세 가지 양식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다시 역량을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측정 가능한 정량 역량과 그리고 정성적인 역량 그리고 잠재 역량. 결국 기업들은 이러한 역량을 지금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변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측정 도구와 변별 도구 그리고 인쇄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구직자들은 이러한 8대 스펙에 이르는 이러한 다양한 스펙을 통해서 자기 갖고 있는 이러한 역량이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걸 보여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우리가 퍼스트 무버 시대인 지금의 환경에서는 스킬과 애티튜드, 즉 정성적인 역량과 잠재 역량을 지금 창조 경제 시대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고 또 이것을 찾아내고 변별하는 것이 지금 기업들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성은 바로 구인 기업이 갖고 있는 구직자의 역량을 구직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희는 바로 기업이 구직자를 판단해야 될 것은 바로 기업에서 일을 해야 될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회사에서 별탈 없이 지낼 수 있는 인성과 그리고 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변별하는 것입니다. 구직자 또한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역량을 내가 함양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직 문화. 지금 기업에서는 원웨이 방식인 처우에 대한 이야기면 이제 실제적인 정성적인 조직 문화는 사실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자들은 이러한 세 가지의 역량을 파악하기보다는 인지도와 연봉, 근무 환경과 같은 단편적인 정보로 해서 기업을 프로포즈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스펙, 과스펙이 형성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스펙과 자기소개서 이력서만으로 이러한 세 가지 역량을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NCS는 상당히 저희는 가뭄의 단비처럼 상당히 저희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를 표준화된 직무를 통해서 구직자들에게 그 직무에 대한 특성을 설명해주고 필요한 역량을 가르쳐줌으로 해서 구직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조직 문화는 지금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기업의 조직 문화를 알려주고 있지만 이런 조직 문화를 외부에 더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업들에게 학생 구직자들이 갖고 있던 이러한 직무 역량과 인성 그리고 잠재 역량을 역량 중심 이력서에 담아서 제공을 한다라면 이러한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구직자의 경우에는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업에서는 구직자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뤄낸 그 과정을 인정해 준다라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과스펙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적정 스펙의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구조가 스펙과 그리고 역량을 좀 이런 그 충돌적인 구조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쌓아온 스펙 또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역량 중심 이력서를 이러한
부분을 개설해서 한번 제가 역량 중심 이력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존의 이력서와 역량 중심 이력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이력서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원서라고 그러죠. 기업에서 맞는 양식을 구축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보다는 기업의 나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대다수의 방향입니다. 자, 근데 역량 중심 이력서는 그냥 나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셨겠지만 애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던 이미지를 통해서 애플에 취업한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본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소셜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소셜 미디어는 전 세계 누군가도 다 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나 중심의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다라면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이 몇 대지 않는데 왜 내가 아는 그 몇 대 기업에만 목숨을 매냐 이거죠. 나 중심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올려놓는다라면 전 세계 어딘가에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즉 기업 중심의 채용 문화에서 개인, 구직자 중심의 채용 문화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 이력서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이력서는 현재 이후에 발표할 우리 이호상 군이 직접 작성한 것인데요. 역량 중심 이력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앞전에 있는 장표가 썸머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적인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정보가 원하는 데도 있고 원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에 따라서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 직무 역량 포트폴리오에 대한 요약과 그리고 그것이 키워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검색을 하였었을 때 첫 장을 봤었을 때 또 인사 담당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장을 봤는데 뒤를 읽다 보니 이 애가 우리 회사 왜 지원했지?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부분은 NCS 기반 핵심 직무 역량 검사와 크리앵커 검사를 저희가 자가 진단 방식으로 저희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직무 역량과 경향성 그리고 직무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판단으로 해서 성취 스토리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앞단에 있는 거는 사실은 맨 마지막에 적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역량 중심 이력서를 쓰는 거는 나의 성취 스토리에서 쓰게 되는데요. 사실 많은 친구들이 이력서를 이제 취업 직전에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 보통 이래 멘붕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자, 나의 성취 스토리는 보신 것처럼 과거 경험 중에 성취감을 느낀 사건들을 상황, 행동, 결과 형식으로 개조식으로 서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글을 잘못 쓰는 잘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글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과연 그 친구 역량이 떨어지느냐? 그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사와 동사 중심의 개조식의 형태로서 내가 지원자가 성취했던 작은 성취라도 좋으니 그러한 것들을 상황, 행동, 결과로 서술을 하다 보면 재밌는 상황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지원자를 역량 이력서를 일반 이력서를 쓸 때 좀 뻥튀기 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취를 좀 많이 찾는데요. 그러다 보니 적을 게 별로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취를 쓰다 보니까 나도 꽤 괜찮게 살았구나라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인성 및 직업 가치관의 권원을 인사 담당자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직무 역량 포트폴리오입니다. 앞전에 있었던 성취 스토리는 직무의 경향성, 그다음에 근원을 찾는 거라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직무가 만들어졌다라면 그 직무를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내용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직무의 관련 경험성을 상황 행동 결과로 작성을 하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저희가 자꾸 상황 행동 결과로 한다라면 인사 담당자들이 글 많은 걸 안 읽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팩트만을 제공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험에 기반한 직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행동에서 나오는 글을 읽다 보면 이 친구가 정말 머리로 한 것이 아닌 직접 경험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그들만 있었던 전문 용어라든지 그들만 했던 내용들을 인사 담당자는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직무 적합도 또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제 우리 뒤에 발표하실 우리 이호상 군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서 또한 저희는 직무 중심으로 나열했습니다. 앞전에 성취 스토리를 통해서 인성이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의 특성과 강점, 직무에 대한 나의 포부 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좀 지원에 물론 성장 배경이나 가족사 이런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것보다는 직무에 대한 배경 설명 그리고 이런 잠재 역량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원자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의지와 준비 그리고 목표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단에 있었던 썸머리에 있었던 이런 그 커리어 앵커 검사와 핵심 직무 역량 검사가 배치가 되는데 핵심 직무 역량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NCS 기반에서 대한상공회에서 만들어 놓은 지금 12가지의 역량을 저희가 설문 문항을 다시 3가지를 추가해서 총 36개 문항으로 해서 저희가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개인의 직무에 대한 선호도와 그리고 자기에 대한 관심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역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새롭게 만든 건 사실은 아닙니다. 기존에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좀 더 잘 볼 수 있고 좀 더 이용이 편리하게 학생들의 관점, 구직자의 관점에서 저희는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작성한 우리 그 이호성 군이 2014년 5월 1일 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합격했다고. 자, 그래서 현재 우리 이호성 군은 이제 부산 소재의 동의과학대학교에서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2학년 1학기인데 2학년 1학기에 보통 취업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하고 하니까 5월 달에 합격을 통보를 받고 2달간 회사에서 기다려주기로 했다. 이 친구는 토익을 쳐본 적도 없고 스펙은 없습니다. 자격증이라고 운전면허증 하나가 유일하고요. 자, 그런데 저도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무엇이 2달간이나 이 친구를 기다려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는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움이 된 거 안내했었을 때 내 스펙이 없다고. 자, 그래서 후기를 제가 좀 보내달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포트폴리오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걸 경험 그대로 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보여주기 위한 경험을 많이 적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솔직한 경험을 물었기 때문에 술술술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의 중심에서 상황보다는 행동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대답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관련된 영상을 한번 역량 이력서와 관련된 스펙과 역량, 역량과 스펙. 실제로 어떤 것이 더 경쟁력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기존의 이력서와 역량 이력서를 가지고 간단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모의 면접 현장을 만들고 실제 기업 인사 담당자와 취업 준비생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기존의 이력서와 역량 이력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총 2번의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각 방의 면접 시간은 30분으로 정하고 변수는 거의 없도록 합니다. 모의 면접에 참가한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을 신랄하게 평가할 실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이렇게 긴장 가득한 면접이 시작됩니다. 기존 이력서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A실. 추상적인 질문이 계속되는데요. 원산지가 뭐예요? 이게 외국에서 수출을 하다 보면 관세가 많이 붙고 그렇게 하면서 HRD와 HRM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학점은 낮으네. 재료공학 공부한 거는 흥미가 없어요. 어떻게 업무에 집중하게 할 건지. 이어지는 영어 테스트에 학생들은 진땀을 쏟습니다.
I think I'm very good listener. My name is Seung Jae-jeong. My age is 27 years old. 그럼 비실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역시나 당황한 모습. 스펙 위주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영어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죠? 연습 많이 하셨나요? 보니까 토익 점수가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렌드라든지 이런 흐름에 대한 기사라든지 이런 학습은 별도로 안 하십니까? 10분 후 학생들은 영양 이력서를 가지고 두 번째 면접을 시작합니다. A실에서는 어떤 질문이 오고 갈까요? 보다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들. 분석을 네.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세요? 경험적으로 이렇게 캠프를 간다거나 실무적인 면에서도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서 배웠던 바로는 사실 현장에서 소비 트렌드를 유럽 여행에서 제일 느낀 점은 어떤 거예요? 유럽 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점은 좀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영어 스피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적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는 875점. 그래서 한달 만에 150. 놀랍게도 영양 이력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토익 점수가 단기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묻습니다. B실도 면접이 한창인데요. 이력서에 적힌 경험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리더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리더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인사 직무에서 가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과 핵심 강점은 뭐예요? 사회적 경험이 내가 이 직무를 선택하고 채용이 된다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산 전략적에 기여할 수 있는지요. 학생들 또한 보다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데요. 청소년 일자리 사업관이라는 대열정에서 운영 지원 실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는데 일단 4학년 때 제가 동아리 활동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는데 역량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 요 원인을 빨리 찾고 해결하는 직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등장은 안 나쁘거나 상당히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육박치료를 등장하셨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 트래킹에 대한 정보를 여행에서 접하게 되고 이제 네팔로 넘어가서 이제 먼저 트래킹을 다녀오신 분들한테 너무 무모하지 않느냐? 단점을 지적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대범함이라든지 도전성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한자리에 모여 기존 이력서와 영양 이력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어려우니까. 일반 평가는 우리가 자꾸 캐물어야 돼요. 진짜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경험이 있느냐. 근데 영양 평가가 있다면은 이미 그 판단을 하고 진료 여부에 대해서 내가 가치관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 이력서를 쓸 때는 상황 행동 결과라는 뭔가 구체적인 제시된 상황에 제가 딱딱 들어맞춰서 쓰면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쉽게 제 이야기를 쓸 수 있었어요. 영양 이력서의 개념하고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 상 자체가 스펙이 아니다가 아니고 스펙은 어디서 기본 알고 하면서 그 이상의 공정한 영양이기 때문에 그래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영양으로 평가하는 거지 스펙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뭘 느꼈다. 문제점 해결된 일에 내가 어떤 역할을 했었고 거기에서 내가 이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내가 회사에 들어온다면은 이렇게 회사에 기여할 거다. 이걸 보더라도 기업은 영양을 보든 이렇게 보든 영양을 봅니다. 어떤 형태로도 영양을 보기 때문에 영양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면접을 통해 학생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기존 이력서에서는 아무래도 제 기본적인 스펙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았고 영양 이력서를 가지고 면접을 볼 때는 좀 더 제 안에 있는 그런 진솔한 모습들이나 저의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영양 이력서 때는 제가 한 경험을 토대로 직무랑 연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긴장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풀어낼 수 있는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기업도 역시 잘못된 어떤 스펙으로 이렇게 채용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채용할 때 일단 역량 중심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게 바뀔 거고 자기 스토리, 자기가 할 방향,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들을 다 역량을 통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하게 질문할 거리도 있었고 알기는 되게 좋았고 실제로 이제 스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외에 또 기업에 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역량 이력서는 좀 볼 수 있었죠. 저희들 그 역량 이력서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역시 그 일반 이력서하고는 그 평가가 완전히 다를 수 있고 개인에 대한 그 철학이라든지 삶의 가치관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평가도 우리가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결과 6명 중 5명이 역량 이력서 면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펙과 역량은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스펙과 역량은 진정한 인재가 갖추어야 할 상호 보완적인 요소입니다. 구직자와 구인자가 함께 즐거운 채용 문화, 행복한 평생 직업으로 가는 길, 적정 스펙과 역량 교육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역량 이력서와 일반 이력서를 통한 이런 검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그 결과 위에도 이제 역량 이력서를 작성한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구직에 아직 뛰어들지 않았지만 역량 이력서를 작성한 그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성취 스토리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작성이 용이하다는 것과 자기 성찰에 대한 기회 제공 그리고 자신의 잠재 역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중심 이력서든 뭐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스펙 초월 채용 문화의 핵심은 바로 그 구직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채용 문화의 대다수는 공채의 형식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시 채용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채용 문화에서 일시에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투자하신다라면 그 지원자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그리고 잠재 역량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는 다시 필요한 것이 지금 NCS와 같은 좋은 제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직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조직 문화를 이제는 외부에다가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와 기업의 직무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와줘야지만이 구직자들은 그다음에 또 대학생들은 취업 시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또한 지금 스펙 초월 채용 생태계 하나의 일환인 역량 중심 이력서를 저희가 개발을 했지만 역량 중심 이력서 외에도 지금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 문화에 필요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가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 역량을 우리가 사회에서 올바르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한 편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잠시 한 편만 보시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시작. 6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나는 지금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어. 그래서 가슴이 꽉 막힌 답답한 상태였지. 하지만 여기 와서 가슴이 뚫리는 쉼표를 찾았어. 그 쉼 속에서 힘든 지난 날들을 보았지. 그런데 그 길에 보석이 가득한 거야. 그 보석이 뭔 줄 아니? 바로 경험이었어. 나는 이제 이 보석들을 가져갈 거야. 너희들은 어때? 내 얘기도 한번 들어볼래? 나는 솔직히 이 과정을 거치기 전에 스펙 확정 등 나의 본 모습보다 나를 포장하는 것에 열중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 포장은 포장뿐이라는 것을. 겉만 반질한 빈 껍데기의 삶보다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많은 시련과 실패가 있겠지만 그로 인한 경험이라는 속이 꽉 찬 삶을 사는 게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인 것 같아. 사람은 해본 것보다 하지 않은 것에 후회를 더 많이 느끼기 마련이니까. 여러분은 많이 어땠어? 공부 후회 안 하고요. 그냥 남들 생각하는 기가 없어도 자기의 소속 사회에서 학교 생활하고요.
나도 많은 걸 느꼈는데 그 많은 경험들이 모두 영양이력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참 인상적이었더라고. 다음에 끝나서 제가 알겠어? 오늘 보스 시험 줬잖아. 그렇게 좋냐? 잘 모르겠다. 왜? 그냥 좀 마시고서 우리 내가 많이 문제였죠. 그거? 요즘 머리 아프다. 아까 선배 말 못들었나? 뭐라더라. 경험만 있었는데 스펙까지 없이 그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거 잘할 수 있겠지? 장난 아니지. 내가 모른다. 시끄럽다. 장난하잖아. 자, 이 영상을 제가 질문 하나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일반적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보실 때 제작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리고 어떤 장비로 만들었을까요? 아마 좀 우리 인사 담당자분들은 조금 이제 중년들이 보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요. 저희가 이거는 그 여기 저희 인제대학교 세라 엘리먼트 아카데미 OT 날 그날 강의가 11시 반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기상하기 전까지 자기 조 소개 영상을 스마트폰 하나로만 만들어서 올리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친구들도 사실은 이런 것이 있는지를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방법만 알려줬는데 단 2시간 만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역량을 표현해요. 이것이 바로 잠재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들의 역량을 기존의 이력서에 담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기성인들이 풀어야 될 사회적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동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 주제 발표에 힘써주신 우리 김희동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는 SAP 코리아의 형원준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발표하실 주제는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과 창의 인재 육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셉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셉은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전 세계 19만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셉 코리아는 국내 ERP 솔루션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네. 그리고 형원준 대표님을 잠시 좀 소개를 드리면 삼성전자에서 10년 이상 컨설턴트와 매니저로서 근무하셨고 2000년엔 아이투 테크놀로지 코리아 한국 지사장을 부임하셨고요. 2007년에는 아이투 테크놀로지의 국내 인사로는 드물게 아태 지역 총괄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셉 코리아 대표로 계십니다. 형원준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건가요? 이 외산 솔루션 회사 사장이 국회의원 웬일인가? 전하진 의원님 덕분에 제가 국회에도 와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외산 솔루션은 왜 국회 같은 데서는 환영을 안 할까요? 우리가 그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외국 제품을 한국에 수입해서 팔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10여 년 동안은 SAP를 포함한 외산 솔루션 회사들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무척이나 성공을 해서 삼성전자를 한참 멀리 있던 소니도 때려잡고 요즘은 이제 애플까지 쟁쟁하게 경쟁을 하는 회사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외산 솔루션이라는 단어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남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제시대 그리고 6.25 거치면서
치열하게 우리 선배님들은 실행력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시켰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전략은 베끼는 거였습니다. 베끼지 않고 멍청하게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만약에 라디오, 텔레비전, 자동차 이런 걸 발명하겠다고 하고 있었으면 아마 아직도 연구만 하고 있을 겁니다. 다행히 선명하게 우리 선배들은 5, 60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세계의 최첨단 기술들을 전부 베껴서 우리를 이 정도 경제 수준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베끼는 전략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제 베낄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 경제를 해서 기업들이 경쟁 회사들보다 글로벌하게 창조적인 혁신을 하느냐가 관건이죠.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이나 가난한 나라들이 한국의 기적을 부러워합니다. 중국이 한국 못지않게 더 잘 베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끼는 전략을 우리가 조롱을 하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보다 더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몇 달 사이에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샤오미라는 회사는 삼성전자 제가 친한 임원들이 이제 삼성전자보다 핸드폰을 더 잘 만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는 것은 하드웨어가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이용해서 삼성전자의 플라스틱 하드웨어보다 더 잘 만든다는 거에만 놀란 게 아니고 매주 그 소프트웨어를 중국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피드백을 받아서 젊은 대학을 갓 나온 엔지니어들이 매주 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삼성도 그 소프트웨어의 퀄리티를 이제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제 베끼는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는 중국과도 경쟁하면서 창의력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앞서 우리 역량 중심의 이력서 제가 보고 우리 오늘 인사팀장도 같이 와 있기 때문에 저거 빨리 즉시 도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국식 실행력이죠. 톱 매니지먼트가 의사결정을 내리면 일사천리로 실행을 합니다. 실행력과 애플, 구글 같은 창의력을 겸비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대기업뿐 아니라 새로 창업하는 분들의 염원 과제입니다. 오늘 묘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묘수들이 3가지나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첫 번째는 기업들, 정보기관들 그리고 공기업들이 얼마나 조직 내부에서 우리가 인재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채용을 포함한 인재 관리 전반을 혁신적으로 수준을 끌어올리느냐의 문제에 대한 대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 과정에서나 정책 입안하시는 과정에서도 기업들이 얼마나 톱 매니지먼트와 현장이 종적으로 중간 관리자를 거치면서 또 횡적으로 글로벌 현지 법인들, 현채인들과 얼마나 온라인이 잘 안 되고 있고 경직된 기업 문화에서 채용할 때 엉뚱한 이력, 엉뚱한 역량을 가지고 사람을 뽑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별로 비난을 않지만 정부나 사회 구조적으로 이 얼라이먼트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많이 삼고 있죠. 채용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아까 보신 인터뷰 과정에서처럼 뽑을 줄 모릅니다. 인사부서에서도 인터뷰를 할 때 도대체 현업이 뭐가 현장에서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영어를 뽑고 스펙을 뽑는 거죠.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조직이 온라인이 잘 돼 있는 사례를 보죠.
멀리 해외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뺏기는 걸 제가 평생 하고 살았지만 베스트 프랙티스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예능 프로들이 저를 포함한 저보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다 왼쪽에 있는 쇼쇼쇼나 웃으면 보기와를 보면서 자라셨죠. 추억의 프로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들은 방송국과 PD가 짜준 각본대로 얘기를 하는 그런 가수들, 그런 코미디아들로 메워져 있었죠. 요즘은 이런 프로 틀면 망합니다. 요즘은 PD들이 어떻게 합니까?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유재석이나 유명 가수들이 나와서 자기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들이 이깁니다. 플랫폼이 뭡니까? PD들이 만들어주는 자리는 이 인재들이 나 저기 나가서 한번 붙어보고 싶다. 이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상금이 많다고 그게 다 되는 거 아니죠. 제가 곰곰이 이 플랫폼의 요소들을 봤습니다. 조명, 음향시설 이런 것도 중요했죠. 제일 결정적인 게 뭘까요? 인재들에게는 나는 가수다 해서 연령대별로 100명씩 500명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해서 그 자리에서 서열을 매깁니다. PD가 평가하고 방송국 임원들이 평가하는 권위주의가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은 록 가수들도 홍대에서 이제 방송으로 텔레비로 나와서 자신들을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했습니다. 무한도전의 코미디언들도 짜준 각본대로가 아니라 평소 자신의 우스운 모습대로 실력 발휘를 한 거죠. 자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이 인재들이 뛰어놀 수 있는 플랫폼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제와 6.25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무척이나 권위주의적이고 군대 스타일의 리더십으로 실행력을 과시해 왔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큰 밑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세계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가 다 싸뒤집고 봐도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은 피라미드가 뒤집혀 있습니다. 뒤집혀진 피라미드의 맨 위에 자유롭게 뛰어노는 사람들이 인재들입니다. 이 인재들은 어디 조직에 구속되어서 짜여진 룰대로 일하기보다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인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실행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와 같은 창의력이 있는 인재들이 뛰어노는 플랫폼을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도 유행을 합니다. 개방적으로 다른 경쟁사의 엔지니어들과도 교류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이런 기업 문화와 조직 형태,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을 갖춘 플랫폼이 있어야 인재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1, 2년 있다가 스펙만 쌓고 이력서에 멋있는 문기만 남기고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그런 형국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기업 입장이고 조직의 입장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스트래티지와 execution을 다 연결해서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도 얘기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실행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톱 매니지먼트의 의사결정과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Plan, Do, See, Act라는 사이클을 어느 회사나 거칩니다. 그 PDCA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은 있는데 실행이 없다거나 계획과 실행이 있지만 차질이 있을 때 대처하는 데서 회사의 수준 차이가 납니다. 차질이 있을 때 다음 달에, 다음 해에 잘하면 되지 하는 회사하고 차질이 있을 때 바로 그 주, 그 달에 실행을 캐치업을 해내는 회사하고가 실행력의 차이인 거죠. 이런 기업의 실행력 차이가 삼성전자와 소니의 실력 차이를 나타나게 했고 대부분의 복잡한 솔루션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 수 있었던 걸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기업들, 시장 경제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정부들을 저희들이 봐도 대부분의 정부들이 SAP 고객이다 보니까 저도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들의 스트래티지 execution, 실행력, 또 PDCA를 운영하는 수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부터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해야 되는 과제는 수도 없이 전개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PDCA 사이클은 1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체크를 해서 다시 정정을 요청하면 그것이 그 다음 해에 반영이 됩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PDCA 사이클은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얼마나 감지하고 그것을 다시 정책에 반영해서 실행하느냐는 법이라고 하는, 규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또 할 수 있는,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PDCA 사이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재 플랫폼에 제대로 갖추어진 조직과 기업들은 PDCA 사이클을 종적으로, 횡적으로 공정한 평가관리 체제 위에서 이루어냅니다. 수시로 코칭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사 제도에, 채용에 반영되는 회사는 더더욱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실력을 갖춘 회사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글로벌 넘버원이 순식간에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전혜진 의원께서 저한테 제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소개하는 것들 중에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관리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꼭 와서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비정규직의 비율이 거의 반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단순직 운전기사, 청소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 확장되고 있죠. 컨설턴트나 프리랜서라고 불려지는 전문직 영역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과거처럼 아름아름으로 주먹구구로 결정하는 체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서플라이 체인 문제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어떤 역량들을,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부서, 어느 자리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느냐,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찾아서 소싱해서 배치하고 조정하고 기술 필요성이 분야별로 바뀌는 속도가 5년, 10년 걸리던 과거와 달리 몇 달 만에도 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공급 방법을 민첩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기업들의 고민인 것이죠. 대졸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못하는 이유 중에는 전체적인 총량이 수요가 부족해서, 성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총량 속에서 필요한 인력은 없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기술, 스펙들만 들고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도 채용이 곤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3년씩 5년씩 인력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 현실에서 기업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SAP도 굉장히 많은 인력을 파트너사들 생태계 속에서 수만 명의 인력 소싱을 해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형태입니다. 저희들 주변에는 항상 기술 기능이 부족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 취업난을 겪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저희 직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비정규직을 인력 소싱하는 일은 정보 부족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구인을 하는 사람이나 구직을 하는 사람이나 총량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규모 채용 공채에만 수요 공급이 발생을 하고 매월 그달
변하고 있는 수요의 기능별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사인을 하는 그런 기능이 기업 내부도 외부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성공 사례들은 굉장히 IT도 활용하고 시장 경제의 논리를 활용을 합니다. 인력 소싱 업체들이 수많은 비정규직 인력 풀을 여러분들이 익숙한 링크드인,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이런 방식처럼 네트워크에 가입한 회원들을 인력 소싱 회사들이 멤버들을 확보하고 관리하면서 기업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아까 보여주신 그런 이력서에 있는 정보들도 그렇게 정리되었을 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수요 공급이 맞춰질 수 있는데 진일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 공급을 맞추게 하는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물건을 사고 파는 데에는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데 전자상거래라는 어마어마한 유통 구조의 변화를 겪으셨죠. 인력 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는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이 그 수많은 인력 소싱 업체들에 의해서 활용이 되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지속적 고용 착출 과정은 수요 공급의 균형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심지어 사건 발생 시점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그런 인력 플랫폼 상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스트 인 타임 워크포스 체제를 구축하기를 기업들은 이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으로도 확산이 됩니다. 임팩트 소싱이라는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이 많겠지만 이미 많은 기업 사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잡한 일을 잘게 쪼개가지고 단순 작업들을 골라내고 그 단순 작업들을 굉장히 인건비가 싼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으로 소싱을 해서 직업이 없는 가난한 분들이 그 단순한 일들, 데이터를 정비 청소한다든지 사진을 분류한다든지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나눠줘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 소요되는 일들을 가난한 나라에 배분해 주는 그런 사업 모델로 성공하는 회사들입니다. 이 임팩트 소싱은 사회적 기업들이 많고 비영리 단체들도 많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제 마이크로워크, 임팩트 소싱 또는 클라우드 레이버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맨드 서플라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을 맞춰주는 노력을 마이크로하게 글로벌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성공 사례인 것입니다. 인재 플랫폼을 확장해서 이 외부 비정규직 인력까지 관리하고 싶은 것이 비용 절감 때문에 일부러 밖으로 내친 것이 비정규직일 수도 있죠. 비용 절감보다는 아마 유연성 때문에 훨씬 많은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체계적인 적재적소 배치와 역량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기업들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을 넓혀 나가서 통합적인 인력관리 플랫폼을 갖추게 되는 거죠. SAP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개발하려고 해도 이 소셜 네트워크 방식에 성공하고 있는 회사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미 비정규직 네트워크에서 1000만을 넘는 급속 성장을 한 필드글래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비정규직 네트워크 솔루션을 확보하고 인사 부분에서 내부 전략 실행 관리에 성공한 가장 급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석세스팩터를 인수해서 전체에 대한
인재관리 네트워크 플랫폼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인재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유치원 때부터 창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교육시키면 한 50년 뒤에 제가 이 세상에 없을 때 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나무 심기 같은 노력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2, 3년만 해도 한국의 기업들과 조직들이 수많은 혁신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적 성공 인재 그러면은 스티브 잡스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을 성공 사례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혼자 골방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외롭게 만드는 천재 스타일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천재들일까요? 제가 생각에는 대한민국에는 그런 천재들이 요즘에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명이 있는 천재라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들과 창의성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의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사회와 조직이 작은 크리에이티비티를 가지고 커다란 혁신을 만드는 그 과정이 실력 차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노베이션과 크리에이티비티 차이는 경제적으로는 돈으로 차이가 나는 거고, 크리에이티비티는 아이디어 수백만의 아이디어이지만 그 중에 몇 개의 아이디어들이 돈이 되는 혁신으로 차이가 난 결과를 내는 것이죠. 무엇이 혁신이라고 물었을 때 디자인 띵킹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원을 그려서 인간이 가장 인간적으로 갈망하는 것이면서 돈이 될 만한 것이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의 공통 부분이 바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5단계를 거쳐서 창조 작업, 혁신 작업을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브레인스토밍 같은 이 아이디에이트를 크리에이티비티를 동원해야 되는 것만 생각해 왔죠. 진정한 기업의 혁신은 크리에이티비티를 가지고 이 나머지들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이것을 말로 설명할 때마다 꼭 드릴 말씀은 자전거 타기를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전거 탈 때 책 보고 배우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분명히 타봐야 배우는데 이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엠파사이즈 단계입니다. 기업의 모든 기획과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 얼마나 엠파사이즈를 할 수 있느냐에서 어마어마한 갈림길이 열립니다. 지금 조사나 문제를 다룬다고 해봅시다. 조사나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직도 90% 이상이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인큐베이터가 있기 때문이죠. 인큐베이터는 한 대에 2천만 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싸게 만드는 문제로 생각을 했던 것을 디자인 띵킹을 하는 팀이 가서 진짜 문제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왔지 문제를 찾는 거 프로블럼 솔빙 전문가들이지 프로블럼 파인딩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파인딩을 훈련을 시킵니다. 가서 문제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값싼 인큐베이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몇 주일 만에 돌아온 팀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 아프리카 어머니 옆에서 조사나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같이 엠파타이즈를 하는데 시간을 쓴 결과 나온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체온 유지라고 문제를 찾아왔고 답을 내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도 익숙한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아이디어, 100개, 200개의 아이디어를 내고 여기 보시는
따뜻한 핫팩 같은 걸 동원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면 그 중에서 그럴싸한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듭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 같이 들리시지만 빨리 망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크게 망하는 시도를 많이 하시죠. 다른 사람들한테 미루고 넘겨주고 기다리고. 그렇지만 빨리 종이로 천을 잘라서 슬리핑백을 만들고 거기다 핫팩을 집어넣어서 이건 아니네 하고 버리는 대안만 수백 개. 그 중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프로토타이핑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을 들고 가서 실제 사용자 어머니들에게 실험을 수도 없이 거친 결과 빨리 수백 개를 망했기 때문에 한 개의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이 2만 원짜리 인큐베이터는 저 등판에 핫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만 명의 아기의 목숨을 건지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창의적 디자인 띵킹 방법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대학에 현재 없습니다. 고등학교에도 없죠. 스탠포드에서는 D스쿨이라는 장치를 마련해서 전교생에게 이 디자인 띵킹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해서 자전거 타기에 익숙해진 대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기업들도 언제든지 스탠포드에 찾아가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디자인 띵킹을 자전거 타기 배우기처럼 배우고 그 기업들에게 스스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 플랫폼을 갖춘 그런 회사가 디자인 띵킹 같은 방법론을 일하는 방법을 직원들한테 훈련을 시켰을 때 직원이 10명이든 수만 명이든 그 기업은 1년 이내에 10배 이상의 혁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강력하게 제안드리고 확산에 동참을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원준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셉코리아가 역량 중심 이력서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역량 중심 이력 채용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좀 진도를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역량 중심 이력서가 이제 지원자들의 다양한 재능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게 됐고 스펙 초월 채용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예시를 들어줄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인제대학교 이현지 학생과 동의과학대 이호상 학생의 사례 발표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현지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인제대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이은지입니다. 네, 오늘 저는 영광스럽게도 나의 역량 이력서 작성기에 대해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역량 이력서를 알게 된 건 세라 엘리먼트 아카데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세라에서 배우고 싶었던 거는 이력서 이런 일반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배우려고 처음에 들어갔었어요. 대학 생활을 3년이나 했는데 그동안 이력서에 넣을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내 경험을 약간 포장도 해주고 부풀려 줄 수 있는 그런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런 이력서를 작성하려고 처음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이력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이력서가 바로 그 역량 이력서였습니다. 역량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제일 이상했던 게 상황, 행동, 결과를 나누어서 제 경험을 서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경험을 서술하라고 하니까 나 한 게 없는데 어떤 걸 서술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네가 한 달 안에 뭐 다이어트를 해서 10kg를 뺐다. 그래서 내가 끈기나 근성이 생겼다면 그런 경험도 적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10kg를 뺀 적은 없지만 뭐 창업 캠프에 참가해서 제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뭐 우수상을 받았던 경험이나 이런 최근 대학 생활에서부터 학창 시절 응원 단장을 했던 경험까지 막 쓰다 보니까 제가 결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왔던 건 아니더라고요. 아까 제가
모의 면접 그 영상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그 모의 면접을 준비하면서 실제 일반 이력서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빈칸이 참 많아요. 일반 그 역량 이력서와는 달리 일반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증빙 가능한 공인된 서류나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그렇게 증빙 가능한 서류로만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학점 총점이 3.5입니다. 근데 3.5 이렇게 보시면 제가 1학년 때부터 쭉 꾸준히 3.5를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1학년 때는 사실 학점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서 이제 최근 학기에는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나 제가 발전되고 있는 학생이라는 걸 이 이력서에는 적을 칸이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지방대학교 학생들은 서울이나 수도권 소재의 대학생들보다 흔히 말하는 기업 인턴이나 어학연수 같은 9대 스펙을 쌓을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각 공공기관이나 흔한 대기업들이 서울 쪽에 몰려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지방 대학생들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기업에서 인턴을 하든 뭐 예를 들어 사막에서 코끼리 똥을 치우든 어디에서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걸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펙을 국어사전에 쳐보시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펙의 정의죠. 근데 원래 어원은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이런 설명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에서 이렇게 파생된 게 스펙인데, 과연 우리가 나 자신을 설명할 때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가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 될 수 있을까, 설명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스펙은 조금 다른 정의가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 대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까지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 대학생들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취업을 하고 우리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주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역량 중심 이력서를 통해서 취업 성공기를 발표해 주실 동의과학대학교 이옥상 학생을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역량 이력서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게 된 동의과학대학에 다니는 2학년 이호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원래 취업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든가 취업을 하게 됐어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대학이라는 거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뒤늦게 대학이라는 걸 가보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유일하게 좋아해왔고 아직 지금까지도 좋아하고 있는 게 자동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계열의 학교로 진학하려고 마음을 먹고 카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등록금을 혼자서 막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뉴스에서 사건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자동차 급발진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처음에 듣고는 그냥 사고 났구나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 급발진을 내가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문득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자동차에 전기 장치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 자동차 계열의 학과로 진학을 하려던 걸 포기를 하고 관련 있는 전기 쪽
관련 있는 전기과에 동의과학대학교의 전기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학을 하고 나서도 저는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과 경험을 이렇게 저는 이력서에 담았고요. 스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 이력서에. 이렇게 담아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업을 하게 된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현대 자동화 센서를 취급하는 회사고요. 제가 취업했을 당시에 아까 앞에서는 연봉 3천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입사 5월 달에 합격 발표 났을 때 연봉입니다. 근데 7월에 제가 정식으로 입사를 하고 나서 조직 개편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연봉이 올랐습니다. 3,200만 원으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취업에 성공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을 했을 당시의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경쟁률이 8대1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끝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명씩 이제 들어가서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관 3분, 면접하는 면접생 3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랑 같이 들어간 2명은 수도권에 4년제 다니고 토익 점수 있고 해외 연수 갔다 오고 막 기본 이력서에만 적어도 엄청 빵빵한 막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런 학생들과 저는 이력서를 다르게 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역량 이력서를 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질문 공세가. 기존에 저랑 같이 들어갔던 2명의 면접생들에게는 아까 앞에서 보신 영상처럼 그렇게 좀 상투적인 질문, 면접관들이 만들어낸 질문, 그런 질문을 위주로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즉흥적인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나는 질문들을 막 던지신 거예요. 학교에서 제가 포트폴리오에 적은 성공 사례가 학점 취득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점을 취득해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얻은 것이 장학금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얻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교랑 집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동차를 하나를 구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집 어머니께.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등록금을 모두 장학금으로 받았습니다. 등록금을 안 내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들어올 등록금으로 그냥 돈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타고 다녀라. 이렇게 자동차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타이머 신호등이라는 거를 이제 교내 캡스톤 디자인 대회, 경진 대회 이게 기회가 돼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그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조원들한테. 근데 그 경진 대회라는 그 말을 듣고 이거는 스펙을 쌓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면접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스펙 쌓으려고 경진 대회를 참가를 한 것이 아니냐. 왜 경진 대회를 참가를 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경진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 전부터 신기술 박람회, 기계제전 이런 박물관 박람회 같은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가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테지만 초록불에서 노란불, 빨간불 바뀌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무심코 넘어가려다가 사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신호가 몇 초 남았다, 몇 초 남았다, 몇 초 남았다 이런 걸 알려주면 훨씬 사고가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한테 이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죠. 저랑 같이 해볼 사람 없느냐.
이러니까 4명이 나왔습니다. 4명이. 그 4명이랑 원래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교내 경진대회라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명의 면접생들한테 공통적으로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 제품이 들어가는 다른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같이 면접을 본 2명의 학생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 더 좋은 제품으로 교환을 해서 그 고객사를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고객사 지금은 버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 지금 거래하고 있는 그 회사를 제가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어디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나오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면접관 한 분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너 합격이야. 정말 농담식으로 던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중에 전화가 한 통 했어요. 그 농담 던졌던 면접관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합격이었다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 저한테 합격이라는 말이 정말 합격이었던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고 면접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력서는 그냥 단순히 면접을 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막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으로 자기소개를 활용을 했고, 역량 이력서를 만드는 과정으로 스토리를 활용을 했고, 여기서 필요 조건으로 그냥 끝내고 면접을 따로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보고 나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면접할 때도 전 제 이야기를 했고, 역량 이력서를 쓸 때도 제 이야기를 썼고, 스토리도 제 이야기이고, 그냥 모든 게 다 제 소개였던 겁니다. 이게 제가 느낀 가장 크게 바뀌고 가장 크게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지금은 그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도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좋아하고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위에서 강제적으로 눌러내리는 압박을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일할 때 저보다 위에 직장 상사, 대리 과장급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계속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그 지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고민을 한 달 반 그 정도를 하다가 부산에서 근무를 하는데, 본사에까지 찾아 올라가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사유를 그때 저를 뽑아주셨던 인사 담당관께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계기로 우선순위가 변했어요. 직장을 구하는 우선순위. 예전에는 급여, 복지, 근무 조건 이 3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근데 현재는 급여, 복지, 근무 조건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근무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괜찮은 곳, 근무 환경이 괜찮은 곳을 지금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호상 학생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좀 감동이 왔나요? 저는 감동을 받고 있는데 오늘 사실 지금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현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 과장님이나 또 교육부의 취업 창업교육 지금 이성식 사무관님이 나와 계시죠? 이성식 사무관님 나와 계신데 뭐 이 두 분이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토론을 하기보다는 내용을 들어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그것만큼 고마운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셨고요. 그다음에 두 분의 이제 기업 쪽에 또 이런 전문가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민영 T&D 파트너스 연구소장님하고 또 정철상 커리어 코치협회 부회장님 이렇게 네 분을 모셨는데 짧게 뭐 감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쭉 들으시면서 느꼈던 점 이런 것을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또 플로어에서 또 질문이나 또 느꼈던 점들 같이 얘기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전문가부터 이렇게 쭉 올까요? 예, 마지막 얘기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정철상 부회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현장에서는 취업이 참 정말 어렵습니다. 그 강단에 서 있는 제가 학생들 앞에서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자기의 직무 만족을 하고 또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라면 또 사회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역할들을 서로가 같이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짧게 해주시면. 자, 우리 이민영 연구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HRD를 전공을 한 기업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도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제가 기업 현재 시장에서 교육을 진행을 해보다 보면 특히 신입사원들의 경우 취업을 했다라는 만족감이 합격자 발표하는 그 순간이 가장 크고요. 들어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점점 이제 침울해하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어떤 기업의 현장의 모습이라던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앞으로 나의 취업 어떤 그 생활이 그렇게 해피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자꾸 해 나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취업을 간절하게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취업 준비생들이 있는데 또 조직에서 기회를 줬는데 또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어떤 미스매칭 때문에 유지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애당초 사람을 뽑을 때부터 어떤 역량으로 조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뽑아내면 어떨까. 근데 오늘과 같은 이런 역량 이력서의 도입이 조금 급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성식 사무관님 델리지 참석하셨는데. 예, 교육부의 이성식입니다. 우리 부에서도 그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벌하고 스펙 중심 풍토를 이제 근절하고자 지역 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통해 가지고 지방대학 출신 채용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고요. NC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중심 직업 교육을 통해 가지고 스펙을 중시하는 사회를 인식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스펙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라는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관련 부서,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가 NCS 주관 부서인데요.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가지고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호상 학생인 경우에도 그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링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선도 대학 육성 사업이라는 이 사업을 대학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이현욱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능력 중심 사회 구축 이게 정부의 가장 큰 목표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또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하진 의원님, 강은희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능력 중심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은 인력을 양성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똑같은 인력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채용 단계에서 그 청년들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직무 역량 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 툴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채용 후에도 그 청년들이 자기의 커리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스펙이 아닌 자기의 능력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력이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인사 관리 자체도 직무 능력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년들 두 분이 그 붕어빵 같은 스펙이 아니라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취업에 성공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 또 해당 부서의 담당자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특히 이 학생들이 앞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채용됐을 때는 스펙과 상관없이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했지만 또 앞으로 또 승진하고 인사 배치하고 이런 앞으로 정정 그 기업과 사회 속에서 성공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또 능력 중심으로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재직자 훈련이라든지 승진 배치 이런 모든 분야에서도 능력 중심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NCS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기업에 좀 더 확산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인력 관리 전반이 그 스펙을 초월하는 능력 중심 채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